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방역 조치 등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조금 더 고민한 후 다음 주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완전한 일상 회복은 언제쯤 가능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하고 인터뷰 다시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인터뷰하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좀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 어느 정도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의료 체계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으니까 우려할 정도가 아니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6월 말에 이제 10,000명에서 2만 명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거의 5만 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거의 2.5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 자체는 매우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 대응 능력을 보통 얘기할 때 위중증 환자 수로 많이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위중증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중증 환자 수는 이제 사실 지금 집계되고 있는 거는 조금 믿기 어려운 게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이제 이런 병상들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일평균 한 10여 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위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작년 비슷한 기간에 비해서 한 30% 미만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격리가 좀 느슨해지기 적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겠지만 작년에 오미크론 유행 2월에서 4월 있었는데 그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도 여름 유행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감염된 사람의 면역이든 백신을 맞은 면역이든 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한 번씩 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시기에 이제 변이도 조금씩 XBB 안에서 이 변이지만 변이들이 여러 종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격리 의무 해제된 부모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의무 해제된 부분들, 또 최근 들어 마스크도 고위험군들도 요새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시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거의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 확진자 숫자에 안 잡힌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럼 숨은 감염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숨은 감염자를 이제 알아낼 수 있을 만한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다 보면 적어도 한 반 정도는 검사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통계가 집계 가능했던 지난 겨울쯤에 이제 그런 통계 보면 30-40% 정도가 검사를 안 받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비율이 지금 더 올라갔을 거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안 받으시는 게 아닌가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검사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이제 격리 의무, 법적 격리 의무 해제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요새 다른 감기 바이러스 유행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증상이 가벼우면 다른 감기겠거니 하고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보면 날이 좀 추워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다, 감염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네.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확산세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엔데믹화 되면 이제 그 계절성 경향,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좀 건조하고 추운 기후를 좋아하니까 그때 유행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엔데믹이 되지는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집단 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 네,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마다 유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반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패턴이 지금 계속 4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몇 년은 더 지나야 이제 계절성을 띠는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패턴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했을 때 뭐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뭐 몇 배가 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XBB 계열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 중에서 XBB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6, 7개로 분화가 돼가지고 뭐 1.1, 뭐 1.5부터 1.6, 1.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서 네. 다양한 XBB가 유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특징이 없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치명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본다 그러면 조만간 뭐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런 추정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그런 면에서 어떤 특징 같은 게 없습니까? 일단 XB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통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위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이 더 높아지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예. 그 증상 자체도 그렇게 이제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은 하위 변이 안에서의 여러 증상 차이들을 가끔 논의하긴 했는데 XBB는 그렇게 특색이 뭐 따로 증상이 따로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XBB의 뭐 전파력이라든지 위중증화율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이미 이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 또 감염된 분들 이런 면역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몇십만 명 수준의 그런 유행이 나타날 수준의 지금 변이는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 지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서 병상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주하고 전남 지역은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주 안에 큰 대학병원이 2개밖에 없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중증 병상 자체가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서요. 지금 수준의 코로나19 환자 증가만으로도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은 이미 이제 포화가 될 만한 수준이라는 걸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강주 전남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경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이런 데는 이제 중증 병상이 없어서 지금보다 환자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타 지역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공의료기관들이 있기는 있어도 지금 공공의료기관 안에서 중증 환자를 보기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급하고 그 외에 이제 종합병원급들이 나눠서 환자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워낙에 이제 중환자실 병상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의 숫자가 작은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이미 이제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건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사실 그렇고 또 사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송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중증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인공호흡기 달고 있거나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앰뷸런스는 서울 지역에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증 환자를 멀리 옮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색 때문에 대학병원의 확충이라든지 네. 또 뭐 이제 중환자실 확충과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뭐 대학 유치를 하려고도, 그러니까 의과대학 유치를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급의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을 뭐 유치하는 것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병원이 운영되는 데까지는 거의 10년 넘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에 생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감염세가 뭐 대유행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뭐 하루 5만 명이 나오다가 뭐 6만 명, 7만 명, 8만 명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게 장시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처럼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도 XBB 기반의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이제 지금 상황, 엔데믹 상황이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수단은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백신 접종 계획은 10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독감 예방 접종 시기에 같이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XBB 계열이 계속 이제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XBB 1.5에 대해서 WHO에서 백신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다국적 백신 회사들이 XBB 1.5에 대한 백신을 준비하고 있어서 9월 이후에 출시가 되고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백신이 남아돈다, 뭐 1조 원어치를 지금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원래 구입했었던 백신이 있잖아요. 네. 그 백신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유행하는 게 XBB 1.5 계열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로 맞았던 백신이 이제 우한 에서 시작된 오리지널 바이러스하고 BA.4.5를 넣어서 만든 건데 최근에 XBB에 대한 백신하고 그 이가 백신을 비교했더니 XBB 1.5에 대한 백신이 훨씬 더 항체 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효과가 높다고 나와서 그래서 WHO가 XBB 1.5로 지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백신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 많이 남은 이유가요.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가 백신의 접종률이 적어도 고위험군에서 60% 이상 될 거로 예상을 하고 백신 구매를 했는데 예. 실제로 한 35% 정도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접종에 많이 동참해주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제 폐기를 하게 된 부분이라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예. XBB 계열의 그 백신은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지금 노바백스에서 다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주변에 또 단가 백신이라 이제 이가 백신보다는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덜 걸릴 수 있어서요. 아마도 올해 이제 그 고위험군 예방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뭐 긴장감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방역도 많이 느슨해졌기도 했고, 네. 백신 접종 또 접종률이 접종률이 낮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요. 예. 이번 여름 유행도 보시면 알겠지만 6만 명대까지 아마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 예. 근데 겨울 유행은 이제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지나서 유행이 시작될 건데 겨울적인 특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도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윈데믹 형상이 이번에 제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 올해 10월 이후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동시 접종을 하면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한 80% 정도 접종을 하니까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좀 잘 말씀드려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수준까지 올려야 올 겨울에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특히 고위험군에서 백신을 많이 접종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를 추진하겠다, 등급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그동안에 밝혔었잖아요. 지금 잠시 네. 보류하긴 했지만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하는 거는 뭐 엔데믹 상황에서 당연한 이제 조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낮췄을 때 여러 가지 수가적인 지원 부분들을 너무 급격하게 이제 없애는 식으로 지금 제시가 돼서 그래서 거의 독감 수준 형태까지 지금 낮춰놓은 상황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감도 이제 뭐 검사나 이런 거에 지원을 잘 안 하다가 조금씩 급여화시키면서 지금 천천히 급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았었으면 독감이 코로나19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엔데믹이 됐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독감으로 지금 하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부의 발상 자체가 조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이제 수가 지원, 특히 검사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 또 치료비와 관련돼 있어서 중환자는 무료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반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검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역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벗으셨다면 다시 이제 외출하실 때, 특히 사람 많은 데 가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건설에 나서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구생활 백서 코너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장 얘기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골프장에 뭐 농약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환경 오염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한 겁니까? 그럼요, 여전하죠.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전합니다. 네. 지금 골프장과 관련해서 네.